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주 오송의 화상 환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조만간 문을 열게 됩니다. 국내 화상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신 부족을 우려해 시민들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민선 6기 도내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를 분석했습니다.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이 노인의 날을 맞아 휴식 공간인 청춘 카페를 열었습니다. 노인과 지역민들을 위한 소통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정부기관 산하 공공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의 한 간부가 부하 직원을 허리띠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법인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희수 기자입니다.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 이곳 충북사무소 소장 임모 씨가 부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일 임 소장이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여러 차례 때린 겁니다. 감사팀에서 현장에 내려가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가장 강력한 인사 조치를 취하려고. 임 소장은 폭행뿐 아니라 해당 직원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입수한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욕설을 멈춰달란 부하 직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갈아 마시고 싶다거나 흉기로 머리를 폭행하고 싶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항의에 다른 회사에서도 그렇게 한다면서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생산성본부는 임 소장에게 단순 주의 조치를 내리고 별도의 전보 조치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업무 변경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인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 남편으로 해놓은 상황인 거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임 소장에 대한 감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 파면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개희수입니다. 중학생 형제가 이웃집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욕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아직 만 14살도 되지 않아서 형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시 청풍면의 한 마을, 이 마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김모 형제가 이웃집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상처를 입은 아이는 자신의 집까지 도망쳤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머리랑 그다음에 목 뒤쪽에 자상이 조금, 얼굴 쪽에 탈과상 이렇게 있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흉기를 휘두른 김모 형제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욕한 것에 기분이 상해 이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라곤 3명이 다였던 동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김모 형제는 만 13살로 형사 미성년자에 속해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초중학생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화상 환자들은 타 지역으로 이송돼 왔지만 청주 오송에 화상 전문병원이 생기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역을 넘어서서 국내 화상 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300병상 규모의 베스티안 오송병원이 건립됐습니다. 화상 전문병원이자 8개 진료 과목을 둔 오송 최초의 종합병원입니다. 중증 화상센터는 가장 중요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보호자의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고 중환자실도 모두 1인실로 만들었습니다. 첨단 임상시험센터도 갖췄습니다. 화상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피부 배양이라든가 또는 그런 줄기세포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화상 치료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국내 화상 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는 건물 옥상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헬기 포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모든 기종의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개원을 앞두고 병원에서는 대량 화상 환자 이송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이 국내 최초로 실시됐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응급실로 몰렸을 때를 가정한 훈련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긴다든가 수술실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병동으로 옮긴다든가 하는 그런 거를 환자 분류를 해서 빨리 처치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베스티안 병원은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꿈꾸는 오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17억 8,744만 원). 민선 6기 도내 기초의원들이 임기 동안 국내외 연수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 연수 횟수가 모두 127차례니까 연수 한 번에 평균 1,400여만 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그럼 기초의회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연수를 떠난 곳은 충주시의회였습니다. 4년의 임기 동안 모두 28번의 연수를 진행했는데 평균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국내외 연수를 떠난 겁니다.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건 청주시의회였습니다. 모두 21번의 연수에서 6억 5천만 원을 집행했는데 연수 한 번에 3,1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를 충주시의회와 제천시의회가 이었습니다. 참석 인원을 계산한 1인당 연수 비용에선 영동군과 제천시, 청주시와 보은군의회가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외 연수가 아닌 국내 연수 부분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나타났는데요. 도내 기초의회가 각종 국내 연수 장소로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점입니다. 도내 기초의원들은 모두 79번의 국내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가 25차례, 그러니까 3번 중 1번꼴로 제주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의정 연수부터 연찬회, 견학 등 목적도 다양했습니다. 제주도에 유난히 배울 점이 많은 걸까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멀리 제주도까지 그 비용의 문제 그리고 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들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선 이 일정과 그런 목적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횟수와 비용만으로 연수의 질까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부터 정치권까지 국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민선 7기 기초의회에선 민선 6기를 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겨울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초등학생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졌는데 어르신들의 경우 연령대별로 접종 가능 시기가 다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의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첫날인 오늘 백신이 떨어지기 전에 일찌감치 접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됐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10월 2일부터 진행한다고 해서요. 좀 서둘러서 독감 예방접종 하려고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바로 접종이 가능하지만 65세에서 74세까지는 혼잡을 막기 위해 11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일 진료 환자나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백신이 떨어질 때까지 진행하지만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만 무료 접종을 진행합니다. 접종을 하고서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가 2주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1월 15일까지는 접종을 완료해 주실 것을. 예방접종은 전국 보건소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고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도민 안전보험의 9개 항목 보장 내용이 나왔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와 대중교통 교통사고, 강도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는 1,500만 원 한도에서 자연재해 사망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비용은 1,000만 원 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들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일괄 가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노인의 날을 맞아 청주 서원 노인복지관의 청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청춘 카페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 앞이 어르신들로 문전성시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도란도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노인네들 심심한데 참 좋죠. 응? 이런 것도 먹고 속 시원하게 조용한 데서 대화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어르신들의 빛나는 청춘을 위한 청춘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별다른 휴식 공간이 없던 복지관에 소중한 소통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복지관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들은 도내 중소기업이 선뜻 2천만 원을 후원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겪고 다 이겨내고 현재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이 복지관에서 좀 더 노후를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하는. 서원대학교 학생들은 각자의 특기를 살려 네일 아트와 당뇨 측정, 쿠키 나눔으로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큰 행복을 전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들여서 배워가지고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뭘로 보답을 해야 될지. 복지관도 400인분의 식사를 마련해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무료로 대접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그리고 저희 복지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어르신들의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후원과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문을 연 청춘 카페가 어르신들의 소중한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도 내 초록학교가 대폭 확대됩니다. 충청도 교육청은 오늘 초록학교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현재 30개 교인 초록학교를 확대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초록학교는 학교 근처의 숲이나 자연 환경을 이용해 학생과 교사가 쾌적한 조건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오는 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에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이 부지사는 방북 기간 동안 내년 충주에서 열릴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북측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